반갑습니다. 사회선생님 송승현입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에는요, 우리 1단원의 세 번째 내용,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과 네 번째 내용, 현장 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교과서 핵심 내용 정리를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잘 틀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 첫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인문환경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문환경은요, 인간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자, 우리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수인 인구나 인구에 흩어져 있는 정도, 많고 적은 분포, 산업과 교통 등을요, 우리 인문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요, 자연환경 같이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이 인문환경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라고 했을 때는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합니다. 인구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인구라고 하고요. 또 인구 밀도는 단위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 수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쪽도 1km, 이렇게 1km 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자, 우리가 인구를 조사를 할 때는요, 인구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뭐 지역의 연도별 인구 변화라던가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줄어날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 이런 모습들을 수치화된 자료로 나타낸 것을 통계 자료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인구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인구를 알 수 있겠고요. 인구 분포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구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가 인구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요, 이 인구 분포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인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이러한 인문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들의 제목을 정하려고 할 때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지역의 인구가 나와 있고요. 지역의 산업이 나와 있고요. 지역의 교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제목은요, 이렇게 생활 모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인구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구 분포도를 보시고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 가지 고르라고 했어요. 요거 인구 분포도라고 했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요, 어느 지역의 인구의 대략적인 수를 알 수 있고요, 인구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범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큰 빨간 동그라미는 10만 명, 작은 빨간 동그라미는 1만 명이 되죠. 이걸 통해서요, 각 지역의 대략적인 인구의 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에는 약 34만 명이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 지역 보시면요, 대략적인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우리 친구들? 24만 명이 되죠. 1번은 틀렸어요. 그쵸? 자, 두 번째, 마 지역에서 약 22만 명이 산다. 마 지역 볼까요? 22만 명. 맞죠? 그래서 2번은 옳은 문항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나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요. 나 지역 보시면 몇 명 정도가 되죠? 7명 되네요. 그치? 27만 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인구 자체도 많지 않고요. 우리 친구들 인구 밀도를 알려면 그 면적까지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옳은 것이 아니겠죠? 자, 다 지역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사람이 산다라고 했어요. 다를 보시면 41만 명이 되겠죠? 가장 많은 사람 맞네요. 그치?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지역의 인구를 나타낸 인구 통계 자료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인구 통계 자료가 아니라 뭐가 되죠? 인구 분포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2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친구들 인구 밀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밀도를 우리 친구들이 따질 때는요, 면적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요,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특징에 차이가 있겠죠? 그 특징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구 밀도에 따른 지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있고요,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요, 같은 면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 지역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복잡하겠죠.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의 형태와 또 높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산업이 발달한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것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의 특징이 되겠고요. 반면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지역에 비해서 적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적하죠. 자, 그리고 낮은 건물과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가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요, 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렇지만 교통도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면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죠? 그러한 곳은요, 높은 건물이 많아요. 맞죠? 두 번째, 교통이 발달하였다. 맞죠? 자, 세 번째, 대체로 한적한 편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적한 곳은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 되겠죠? 어떻다라고 했지?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틀린 문항이 되겠고요. 네 번째,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다섯 번째, 지역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맞는 문항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3번 골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인구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인문환경 중에서 산업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산업의 뜻 아셔야 되겠고요. 산업의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종류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이라는 거는요, 자연에서 자원을 얻거나 자원을 얻어요. 선생님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과일 나무를 키웠어요. 이런 거, 과일을 얻을 수 있고 물고기를 얻을 수 있죠. 이런 자원을 얻거나 이를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 또 물건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거나 생산된 물건을 운반, 판매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산업이라고 해요. 이게 산업의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끊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의 종류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한 지역의 주요 산업은 자원이나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석회석이라는 것이 많이 나는 곳에서는 시멘트 산업이 발전을 했고요. 당나무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한지를 만드는 그러한 산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지역의 자원에 따라서 발달된 산업이 달라지고요. 산간 지역이냐, 해안 지역이냐에 따라서 생산되는 그러한 생산물이 다르죠? 지역의 산업은 자원과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지역의 기술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산업의 종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의 종류는 이렇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차 산업, 이렇게 농업, 우리 친구들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농작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건 농업이 되겠고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또는 기르거나 하는 거 어업이 되겠고요. 산에서 목재를 얻거나 버섯을 기르거나 이런 거 임업이 되겠죠? 지하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강업.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은 1차 산업이라고 해요. 자, 2차 산업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있는데요. 제조업은 우리 친구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경공업이나 또는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같은 것들이 제조업에 속하고요. 도로를 만들거나 아파트를 만드는 그런 건 건설업이라고 부르는데요. 2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3차 산업은요, 물건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 운수업이거나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만족감을 주는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3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죠. 우리 친구들이 그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산업을 조사하는 방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요, 우리 친구들이 산업 지도를 보시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산업이 발달을 했는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생산물이 생산이 되는지, 그러한 위치에 따른 생산물의 종류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직업 분포도는 어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하죠. 그러한 직업 분포도를 통해서 산업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산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조사하시면요. 그 지역의 산업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자동차가 생산이 돼요. 1년에 자동차가 500만 대가 생산이 된다. 어느 지역은 쌀이 5,000톤이 생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산물이 무엇이 있고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요. 지역의 산업을 조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조사하는 방법 같이 봤고요. 우리 조사 방법 중에 산업 지도가 있었어요. 그 산업 지도 보면서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산업 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모습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산업 지도가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이제 주제도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우리 지도를 보니까 방위표도 있고 축척도 있네요. 그래서 이 산업 지도에서는요. 이 지역에 어떠한 생산물이 나고요. 어떠한 산업이 어디서 발달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2차 산업이 발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무슨 중공업, 석유화학산업단지,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제조업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제조업은요, 2차 산업에 해당이 되죠? 되셨나요? 두 번째 보시면 1차 산업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배가 있죠? 쇠고기가 있죠? 축산물이나 이렇게 우리가 과일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거 1차 산업 맞죠? 그래서 1차 산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거 틀렸어요. 그치? 자, 세 번째, 해상교통이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번째,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를 만드는 중공업도 보이고요.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해상교통이 발달하였다. 또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수입을 해서 원료를 수입을 해서요. 제품을 수출하기에 유리한 이렇게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이 발달하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지도에서 바다에 접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지역 2차 산업이 발달했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요, 우리 친구들 1번이 되겠죠?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의 산업은요, 그 지역의 자원과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다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산업이 발달한 까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업이 발달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요. 문항을 보시면 1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2번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3번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4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5번 지하자원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바른 설명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가 되겠죠? 이러한 자연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생산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자연환경에 따른 산업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문환경 중에요. 인구, 그 다음에 산업 같이 공부를 했어요. 다음으로 교통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역의 교통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문환경이죠. 교통의 뜻은요. 사람이나 물건의 장소적인 이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도로나 철도를 통해서 갈 수 있죠. 육상교통이 되겠고요. 백기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해상교통이라고 부르고요. 자,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항공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제 교통의 종류가 있고요. 이런 지역의 교통을 조사하려면 교통도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교통로를 알 수 있는 것이 교통도가 되겠습니다. 지도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또 우리 지역의 교통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지역의 교통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역에 뭐 교통로가 많다, 교통시설이 많다라고 하면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요, 지역의 산업도 발달을 합니다. 되셨나요?